네, 아시안을 갑자기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시간에는 볼티모어와 뉴욕 맨해튼에서 있었던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한 마켓 앞에서 어린아이와 함께 서 있던 아시안 아버지도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북가주 연방법원에서는 이른바 세기의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애플과 게임 개발사죠, 에픽게임스 간의 소송전입니다. 이 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안 공격 뉴스, 이것 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또 나왔네요. 네, 메릴랜드 볼티모어와 네. 뉴욕에 이어서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또 아시안 공격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건 ABC가 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다름 아닌 한 살배기 아기와 함께 있다 공격을 당해서 지역사회 불안과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브루스라는 이름만 공개한 이 남성은 북가주의 미션 베이 에리아 이 마켓 밖에 한 살 된 자녀를 이제 유모차에 태운 채 있었습니다. 네.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괴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먹질을 당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뭐 큰일 날 뻔한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뭐 피해 남성은 괜찮습니까? 부상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인터뷰하면서 그 끔찍했던 악몽을 되살렸는데요. 갑자기 이 상황도 모르고 바닥에 그냥 엎어져 버리게 됐다 했고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 더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보호를 한 셈이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피해 아시안 남성은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는데요. 그 유모차에 한 살 된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그 유모차가 이렇게 천천히 굴러가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고 부모로서 정말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건 부모는 물론이고 부모가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 사건도 아시안 증오범죄에서 비롯된 겁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남성은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시안 무차별 공격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시안 증오범죄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이런 묻지마 공격을 당한 브루스는 아시안이란 인종이 범행 동기가 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브루스는 ABC7의 자매 TV 스테이션 KG와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시드니 헤드먼으로 이전에 비슷한 곳에서 절도와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는 걸 듣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체포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이번 사건으로 또 지역사회 분노도 굉장히 또 들끓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곳 인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 너무나 충격적이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업주는 미션베이 쪽에 최근 들어서 이런 강도 사건이 점차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범죄들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시안 공격 사건은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소식이라고 그렇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커뮤니티 리더들도 보다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넥스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또 필머 상인협회 베스 커리니스 국장은 그 치안이야말로 비즈니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시안 공격 사건 사실 이전보다 좀 잠잠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볼티모어에서는 한인 자매가 운영하는 그 주류 매장에 괴한 침입해서 이들을 공격했죠. 또 뉴욕 맨하탄에서는 흑인 여성이 아시안 여성 2명에게 다가가서 마스크 벗으라고 요구한 뒤에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한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고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나 아직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다니실 때 계속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가주 연방법원에서 세기의 소송이라고 평가받는 재판이 시작이 됐네요. 네, 어제 북가주 연방지법에서 이런 소송이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게임 개발사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이건 굉장히 인기 있는 1인칭 슈터, 그러니까 총 쏘는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개발한 에픽 게임스라는 회사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 앱스토어 통해서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앱들, 있죠. 그걸 애플이 통제하면서 판매 수수료로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는데, 아, 그래요? 네, 이런 애플의 사업 관행이 불공정한 반독점 위반 행위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3개의 소송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왜 3개의 소송이라고 불리냐 하면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와 앱 장터 운영자 사이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다. 그런 네,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이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팀 스위니, 에픽 게임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어제 재판에서 자신의 회사가 고의로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왜 고의로 규정을 위반했냐 하면 애플이 휘두르는 권한과 또 애플이 챙겨가는 부당한 몫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스위니 CEO는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앱을 팔아서 앱 개발자들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걷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모바일 운영체제 OS가 이제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있죠. 아시다시피 iOS는 애플이고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운영하고요. 이들은 모두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는데요. 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만든 이후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요금을 내도록 해왔습니다. 네. 그러자 에픽 게임스는 작년 8월에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용자들이 직접 에픽 게임스에 돈을 지불하는 결제 시스템을 그 게임 안에다가 구축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플과 구글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어서 그 포트나이트 이걸 앱스토어에서 퇴출해버립니다. 그러자 에픽 게임스는 애플, 구글을 상대로 이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네. 아직까지 구글 상대 소송 재판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앱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결정이 난다는 얘기겠네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소송이 모바일 기기에 앱을 배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재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이 모바일 앱 시장 규모가요. 연간 1,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앱을 개발하는 회사들 또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사이에선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픽 게임스는 앱스토어 운영과 관련해서 애플을 독점 기업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이 재판에서 스위니 CEO는 2시간 넘게 판사, 자사 측 변호인, 또 애플 측 변호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에픽 측의 변호인 캐서린 포러스는 어제 에픽 게임스가 애플의 재산상 손실을 입히려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자사와 모든 앱 개발자들을 위해서 애플의 월드 가든, 담장 처진 정원, 이 담장 처진 정원이라는 게 그 성경, 그리고 신화 등에 등장하는 장소로 외부 세계로부터 폐쇄돼서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없는 곳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애플에 갇혀버린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그 정원은 인위적으로 담 안에 갇혔다면서 애플 계획은 이용자들을 정원 안에다 가두고 그들이 애플 생태계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네. 뭐 애플을 쓰는 사람은 그거 이 애플이 만들어 놓은 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이에 대해서 애플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애플 측은 폐쇄적인 이런 앱스토어 운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사생활 보호, 보안 등을 위한 것이란 입장인데요. 이쪽 애플 측 변호사는 애플이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안전하고 통합된 생태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소비자들이 원했던 그 사생활 보호, 그리고 책임, 보안, 우수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개발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적 시장에 대한 에픽 게임스의 관점이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PC나 비디오 게임, 이런 콘솔 등 소비자들이 포트나이트 게임 화폐를 구입한 뒤에 아이폰으로 옮겨와서 쓰는 등 많은 경쟁 플랫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게임이나 다른 앱을 배포하는 전체 시장에서 앱스토어는 많은 채널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설명으로 풀이되는데, 에픽은 우리가 안드로이드가 되길 원치 않는다면서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앱 장터를 통해 다운받은 앱이 보면 악성 앱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애플은 좀 그런 거를 잘 살펴서 그런 악성 앱들은 좀 배제시킬 수 있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어제 첫 공판이 있었다니까 뭐 앞으로 진행된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시간도 걸리겠네요. 네, 이번 재판은 3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애플 쪽에선 쿡 CEO, 과거 앱스토어를 운영한 필 실러, 애플펠로 등이 증인으로 나오고요. 또 에픽 게임스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전 애플 직원 등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소식 전하면서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서 반독점 소송의 경우 원고 쪽이 이기는 경우는 사실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엔 법원이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말해서 승소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상황이네요. 네,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